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장경호 익산시의원의 이해충돌 의혹 파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시의회는 윤리특위를 열어 처리하고 익산시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들 감사와 윤리특위 심사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지방보조금을 받는 일반 단체에 대해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군산 산업 현장에서 올해에만 안전사고로 11명이 숨졌습니다. 또한 지난 5월부터 이달까지 한 달에 한 번씩 모두 4차례의 화학물질 누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형식적인 안전사고 대책이 사망과 사고를 반복하게 하고 있다며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1위 공고에 재학 중인 홍성규 선수가 KPGA 쓰릭슨 투어에서 상금 누적 포인트 5위로 KPGA 프로 선수 자격을 얻었습니다. 홍 선수는 KPGA 정회원 입회에 그치지 않고 일부 투어에 진출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1일 월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익산시의회가 이달 말부터 열리는 임시회를 통해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장경호 익산시의원의 이해충돌 의혹 논란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익산시 감사위원회는 장애인 체육회의 수의 계약을 살펴보겠다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급기야 시민사회단체는 지방 보조금을 받는 일반 단체에 대해 전수조사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익산시의회가 윤리특별위원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달 말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열리는 제254회 임시회에서 장경호 시의원의 이해충돌 의혹 논란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윤리특위는 한동현 부의장 등 7명이 참여하게 됩니다. 개회날 이제 상정해가지고요. 이제 회의를 거치고 절차를 거쳐서 익산시 감사위원회는 장애인 체육회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장경호 시의원 배우자와 3천만 원 상당의 임원 담복 수의 계약을 맺으면서 위반 사항은 없었는지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현재 장애인 체육회로부터 관련 서류를 제출받았습니다. 저희가 이 자료를 이제 요구한 상태라 자료를 받아보고 일단 사전 조사를 해야 되는데요. 하지만 제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상당합니다. 익산시의회는 시의원의 허위 농지원부 발급 등이 드러났어도 소극적으로 대응하며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했기 때문입니다. 또 익산시가 감사에 나섰다지만 자치단체장이 당연직 회장을 맡고 있고 선거 캠프 출신이 사무국장으로 활동하고 있어 진실 규명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여기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익산시는 충분하게 시민들의 의혹을 떨쳐버릴 수 있는 감사를 진행해서 그에 합당한 결과를 내놔야 시민들이 좀 납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장애인 체육회에 국한되지 말고 익산시로부터 지방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모든 단체의 계약 관계를 전수조사해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익산시에는 많은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이 있는데 이 단체들에 대한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통해서 그 결과를 좀 시민들에게 좀 낱낱이 공개를 하고 일반 단체의 수의 계약으로 불거진 이해충돌 의혹 논란, 사실관계를 규명하겠다는 기관들의 후속 대응이 과연 실효를 거둘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KCN 추정호입니다. 감사원이 오늘부터 새만금 잼버리 파행에 대해 대대적인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감사원은 30여 명이 넘는 감사단을 구성해 대회 전 과정에 걸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감사 내용은 부지 선정과 조직위 운영, 예산 집행 등 잼버리 유치와 대회 운영, 폐영 등입니다. 이외에도 감사는 여성가족부와 행정안전부 등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잼버리 유치와 SOC 사업과의 연관성, 공무원 외유성 출장 등도 살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전북시군의회 원내대표 협의회가 새만금 잼버리 국정조사를 촉구했습니다. 협의회는 오늘 도의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잼버리 파행은 대회 조직위원회와 정부 부처의 대응 부재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정부와 여당은 전라북도와 전 정부 탓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파행 원인 규명과 정치적 악용 중단을 위해서라도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새만금 잼버리 때 8,000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현영 민주당 의원실이 밝힌 질병관리청의 현장 대응팀 1일 상황 보고를 보면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7일까지 발생한 누적 환자는 8,500명입니다. 질환별로 보면 벌레 물림이 2,142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햇볕으로 인한 화상 1,433명, 피부병변 1,059명, 온열 손상 712명, 코로나19 553명 등입니다. 새만금 잼버리 조직위에 파견된 도내 공무원의 대다수는 결정 권한이 없는 하위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새만금 잼버리 조직위에 파견된 도내 공무원은 모두 48명으로 6급 이하가 79%인 3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도는 조직위 파견 공무원의 대다수가 하위직임에도 조직위의 잘못된 결정을 도와 시군의 책임을 묻는 건 지나치다는 입장입니다. 올해만 군산 산업 현장에서 11명이 숨지고 지난 5월부터 4차례 화학물질 누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대부분 건설과 제조 공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안전수칙만 제대로 지켰어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군산 오식도동의 한 화학물질 제조 공장. 지난 19일 오후 6시쯤 황산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올해 군산에서 발생한 유해물질 누출은 4건. 지난 5월부터 한 달에 한 번꼴로 발생하고 있는 셈입니다. 산업 현장에서의 사망사고는 더욱 심각합니다. 황산가스 누출 3일 전인 지난 16일에는 세아제강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30대 작업자가 숨졌습니다. 세아그룹에서 최근 1년 동안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는 5명. 노동당국이 산업안전특별감독까지 나섰지만 여전히 사고는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터에서 사고로 숨진 노동자가 늘면서 군산은 산업재해 적색경보가 발령된 상황. 올해에만 11명이 숨져 지난해 7명에 비해 8개월 동안 2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대부분 제조공장과 건설 현장으로 안전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사망으로 이어진 사고들입니다. 노동계는 산재 사망 사고가 다른 지역보다 심각한 수준이라며 형식적인 재발 방지 대책 반복이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추락 사고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떤 기본적인 안전 통로, 그다음에 안전 난간, 그다음에 생명줄 하지 않고 그리고 개인별로 현장에 안전 고리들 착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밑에가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사람은 작업자는 반드시 그 현장에 달라붙어 있어 매달려 있거나 그 구조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바로 바닥으로 추락했다든지 하는 것은 너무나 황당한 거죠.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 반이 넘었지만 실질적인 처벌은 한 건도 없고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우지 못해 이런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노동계는 조만간 개별 사업장과 협의를 거쳐 노동부, 군산시 등의 대책 논의를 제안할 예정입니다. 급격한 속도로 사망 노동자 숫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걱정이나 대책이 이만저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역사회 전체 역량들이 재해를 막기 위한 노력들이 절실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갈수록 늘고 있는 산재 사고, 느슨한 관리 감독이 사고를 키우고 있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익산시가 특별 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수해복구 지원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시는 오늘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전북에너지서비스,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 등 8개 기관과 회의를 열고 피해 주민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들은 회의에서 건강보험료 경감, 보험료 납부 예외, 의료급여 지원, 전기 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지원 범위와 방법을 논의했습니다. 익산 다이로움이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지침에 따라 개편됩니다. 시는 오는 9월 1일부터 소비촉진지원금 지급을 중단하고 30억 원 초과 가맹점을 해지하기로 했습니다. 해지된 가맹점은 시 홈페이지와 착한페이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다이로움 충전 10% 인센티브 혜택은 지속됩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10% 할인율 준수와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춰 지역사랑 상품권 사업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원광대가 올해 2학기부터 지역학 정규 교과목으로 전북, 도시와 사람을 개설합니다. 이 교과목은 전북연구원과 익산문화관광재단 지원으로 개설되는 것으로 역사와 문화, 인물, 경제 등 다양한 내용에 걸쳐 다음 달 6일부터 매주 수요일에 14주 동안 분야별 전문가가 강의에 나섭니다. 또 답사 프로그램도 4차례 진행됩니다. 한편 이번 강좌는 무료로 도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익산과 군산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해 주의가 요구됩니다. 보건소에 따르면 최근 익산과 군산 코로나19 확진자는 각각 7월 둘째 주 528명, 715명, 8월 둘째 주 2,773명, 2,197명으로 한 달 만에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보건소는 휴가철을 맞아 이동량과 밀집도가 증가해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사회교육원인 익산 키퍼트리와 삼성 DS 사회공헌단이 자립준비 청년 취업지원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두 기관은 지난 19일 원광대학교에서 자립준비 청년들을 위한 지원 계획과 성공 사례 등을 논의했습니다. 조아가 기자입니다. 익산 키퍼트리와 삼성 DS 사회공헌단이 개최한 자립준비 청년 취업지원 설명회. 보호청소년과 키퍼 부모, 그룹홈 사회복지사 등 150여 명의 아이들과 보호자들이 모였습니다. 삼성 DS 사회공헌단의 희망디딤돌 1.0은 보호아동 청소년들에게 1인실 원룸 형태로 주거 공간을 지원하고 취업 연계 교육을 진행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전북과 전남, 경기, 강원, 대구 등 전국 10개 센터에서 최대 2년간의 주거 지원을 통해 통장 만들기, 전세자금 대출법 등 생활 경제 교육과 진로 교육을 진행하고 의복과 생활용품을 지원합니다. 크게는 자립 생활, 그리고 자립 체험, 그리고 자립 준비 교육 이 3가지 꼭지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입주해서 생활을 하게 되면 저희 전문 사례 관리사들이 1대1로 배정이 되어서 익산 키퍼트리는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들을 위해 교육 치유 시설을 운영하는 자선단체로 키퍼 부모회를 창설해 법이 허용하는 한 자립준비 청년의 친부모 대행 등 이들의 대리부모 역할을 해왔습니다. 저희를 매개체로 많은 사람, 특히 많은 그 청소년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자립준비 청년들과 이들의 보호자들은 취업 연계 교육과 자립 사례를 듣고 질의응답을 통해 궁금한 점을 해결했습니다. 보호 종료 청소년들의 자립 준비를 돕는 삼성 희망디딤돌 센터와 익산 키퍼트리.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의 첫 날갯짓을 이들이 함께 응원했습니다. KCN 조아갑니다. 도내에서 발생한 119 구급대원 폭행 가해자 10명 중 7명 이상은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7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119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23건입니다. 이 중 75%인 17건은 가해자가 음주 상태였습니다. 구급활동이나 인명구조 중인 소방대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군산에서 동창기금 5억 원을 횡령하고 잠적한 50대 격리 직원이 공소시효 만료 1년을 앞두고 9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군산경찰서는 한 중고등학교 동창회에서 수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50대 격리 직원 A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A씨는 2014년 군산의 한 고등학교 총동창회에서 10년 넘게 근무하며 정기적금 형태로 보관된 장학기금 5억 5천만 원을 챙겨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장학재단 관계자는 기금 장부를 확인하던 중 수억 원이 없어진 사실을 발견하고 경찰에 A씨를 고소했습니다.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붙잡힌 보이스피싱 피의자가 3,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검거한 보이스피싱 피의자는 2,843명입니다. 이 중 20대가 1,182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30대가 585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처럼 20대가 가장 많은 것은 범죄 조직이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청년층을 끌어들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1위 공고에 재학 중인 홍성규 선수가 KPGA 스릭슨 투어에서 상금 누적 포인트 5위로 KPGA 프로 선수 자격을 얻었습니다. 홍 선수는 KPGA 정회원 입회에 그치지 않고 일부 투어에 진출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김은서 기자입니다. 이남용 골프 아카데미 소속 선수들이 훈련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고등학교 3학년의 KPGA 투어 프로가 된 홍성규 선수도 있습니다. 홍성규 선수는 19살의 어린 나이에 KPGA 투어 프로 회원이 되었습니다. 2023 KPGA 스릭슨 투어에서 15차례 참석해 상금 순위 8위 안에 들어 투어 프로 자격을 얻었습니다. 12살에 골프를 시작한 이후 7년 만에 공식 투어 프로가 됐습니다. 일단 여러 차례 좀 떨어지긴 했는데 이번에 좀 특전이라는 좋은 기회가 운 좋게 좀 얻어 걸려가지고 특전 받아서 정회원 돼가지고 기분이 좀 많이 좋은 것 같아요. 홍성규 선수는 이번 대회를 위해 하루 6시간 이상 훈련에 땀을 쏟았습니다. 더운 날씨에 훈련이 힘들 때도 있었지만 주변 사람들의 응원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좀 많이 열심히 연습을 좀 많이 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친구들도 응원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선생님도 응원해 주시고 가족들 이제 같은 아카데미 형 누나들도 이제 많이 응원해 줘가지고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홍성규 선수 레슨 프로인 이남용 감독과 동료 선수들도 홍성규 선수의 프로 진출을 진심으로 축하해줬습니다. 아무래도 내가 가르치는 학생이 좀 어떤 상위 랭킹에 있거나 아니면 일부 리그에 들어간다는 것이 우리 팀의 큰 영광이고 또 주변의 어떤 동료들이 그에 따라서 이렇게 같이 따라가서 같이 합류하면 얼마나 더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홍성규 선수는 코리안 투어 진출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아직 일부 투어를 갈 수 있는 시드전이 아직 남았으니까 그 전까지는 더 열심히 해가지고 도전 한번 해보려고요. 19세에 KPGA 투어 프로가 된 홍성규 선수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KCN 김은서입니다. 군산 어청도 인근을 항해하던 화물선에서 불이 나 13시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군산 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11시 38분쯤 어청도 남서쪽 33km 이상을 항해하던 2,900여 톤 규모의 파나마 국적 화물선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은 13시간 40여 분 만인 다음 날인 20일 오후 1시 16분쯤 완전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선장과 선원 등 16명은 긴급 대피했고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전라북도가 도내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해 다음 달 27일까지 방사능 수거 검사를 진행합니다. 대상 품목은 오징어와 멸치, 고등어 등 가정과 단체 급식에서 소비량이 많은 50여 가지입니다. 이번 방사능 검사는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오염수 방류 예고에 따른 겁니다. 23일 오후 2시부터 전국 민방위 훈련이 실시됨에 따라 군산 일부 도로가 통제됩니다. 시에 따르면 비상차로 확보 훈련을 위해 교육청 사거리에서 연안 사거리 1.7km 구간에서 차량 이동이 15분간 통제됩니다. 훈련 시 해당 구간을 지나는 차량은 도로 오른쪽에 정차하고 라디오 방송을 청취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26개 읍면동과 다중이용시설, 사업소에서는 대피훈련과 주민 참여형 체험훈련이 진행됩니다. 한편 익산시와 군산 서수면은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돼 훈련에서 제외됩니다. 유가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민들에게 면세유 가격 일부가 지원됩니다. 전라북도는 어업용 면세카드를 발급받은 2,800여 명의 어민들을 대상으로 경유는 1리터당 290원을, 휘발유는 207원을 보조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년간 행정처분을 받거나 세금을 체납한 경우는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북도청 공무원 노동조합은 21일 새만금 잼버리 파행에 따른 전북도 감사를 잼버리 감사에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이날 감사원 감사에 성실히 응하겠다면서 다만 잼버리 유치를 새만금 국제공항과 도로건설 등 사회 간접자본 예산과 결부하는 것은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송상재 노조위원장은 모든 책임을 전북으로만 돌리는 것은 잘못됐다며
파행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학사 운영이 파행했던 전주예술고의 특수목적고 지위가 도교육청이 21일 특목고 지정 취소권을 승인하지 않으면서 유지됐습니다. 도교육청은 설립자의 교사 임금 체불, 토지주와 법적 분쟁 등으로 학사 운영이 파행했던 전주예술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려 했지만 학교가 사립학교 변경인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일반고 전환이 무산됐습니다. 당초 전주예술고는 지원을 받지 않고서는 학사 일정을 제대로 소화할 수 없다면서 도교육청의 재정결함 보조금을 받기 위해 일반고 전환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북 특성화중 특성화고 지정 및 운영위원회는 학교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액 부족으로 인가가 불가능하다고 봤고 도교육청이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인 겁니다. 임실엔 치즈축제가 10월 6일부터 사흘 동안 열립니다. 축제는 임실치즈 테마파크와 임실치즈마을, 임실읍내 등에서 10개 분야 70개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육군 제3호 보병사단 이전 10주년을 기념하는 국군과 함께하는 치즈축제 프로그램에서는 50kg짜리 대형 숙성 치즈 체험을 진행합니다. 백이의 대사관과 연계한 와플 나눔 행사를 비롯해 임실군의 치즈 산업을 싹 틔운 고 지정환 신부 가족과 만남의 시간 등을 통한 백이의 날도 운영합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조아갑니다. 직원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익산지역 업체는 고용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은 오늘부터 기업 도약보장 패키지 사업을 시행합니다. 기업이 직원 채용에 어려움이 있다면 신청을 통해 전문가 진단과 컨설팅, 인프라 개선, 인재 알선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익산 중고등학교 검도부가 전국대회에서 동반 우승했습니다. 지난 18일 익산에서 열린 문체부 장관배 제52회 전국 학생 검도대회에서 익산중과 익산고의 검도부가 동반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한편 중등부 단체전에 전국 21개 팀이 참가하고 고등부 단체전에 전국 30개 팀이 참가해 각각 경북 형남중과 경기 과천고를 상대로 전국 우승했습니다. 도내 결혼 이민자가 국적을 취득하는 데 도움을 주는 멘토단이 운영됩니다. 전라북도는 이미 우리 국적을 취득한 결혼 이민자들로 구성된 멘토단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결혼 이민자 멘토단은 중국과 베트남, 태국 등 7개 나라 결혼 이민자 40개 팀으로 구성돼 우리말 교육과 모의 면접, 행정 절차 안내 등을 맡게 됩니다. 전북시민대학 군산 새만금 캠퍼스가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군산대, 호원대, 군장대, 군산간호대 등 4개 대학이 참여한 전북시민대학 군산 새만금 캠퍼스는 수강생 141명을 모집해 오는 9월부터 3개월간 운영합니다. 군산대는 세계 역사기행, 호원대는 드론 영상 제작, 군장대는 군산 특화식품 개발, 군산간호대는 긴급 심폐소생법 등을 교육합니다. 한편 이들 4개 대학은 군산시와 시민대학 군산 새만금 캠퍼스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립합창단이 익산시민으로 구성된 합창단과 함께 오케스트라 반주에 맞춰 공연할 예정입니다. 익산시립합창단은 오는 10월 19일에 개최할 제86회 정기연주회를 앞두고 공연을 함께할 시민합창단을 이달 21일부터 25일까지 공개 모집합니다. 군산시 보건소가 2023년 하반기 화목하게 바른 자세로 걷기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화목하게 바른 자세로 걷기 프로그램은 성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21일부터 31일까지 9일간 모집합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도내 기온은 21도에서 출발해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흐리고 비가 오는 가운데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흐리고 비가 오는 가운데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해상에서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